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자산연구소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찾아와 주신 우리 월급쟁이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왜 경제적 자유를 꿈꿔야 하는지 그리고 그 첫걸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돈과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돈 모으는 이야기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뻔한 걸 해내는 사람이 결국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천천히 나아가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을 점검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저축하는 습관의 중요성, 세 번째로는 숫자로 보는 금액의 소중함, 네 번째로는 수입 증대 마인드셋,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끝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려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 숙제 검사, 아니 점검부터 하고 갈까요? 지난 2화, 3화 영상에서 제가 강조해서 소개해드렸던 만다라트랑 지출계획서 다들 받으셨나요? 혹시 아직 안 받으셨다면 지금 영상 오른쪽 상단에 링크 보이시죠? 그거 클릭해서 꼭 신청해 주시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파일 하나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1년 농사를 결정짓는 씨앗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미 올해의 만다라트와 지출계획 작성을 모두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께 하세요 말만 하고 저는 안 하면 그게 무슨 동료입니까? 사기꾼이지. 그래서 말뿐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직접 쓴 내용을 부끄럽지만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2026년 제 목표들이 빼곡하죠. 사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냐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게 참 묘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할 때는 연간 계획, 주간 보고, 일일 업무 작성까지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 인생, 내 자산에 대해서는 계획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계획을 세운다는 건 단순히 종이에 글자를 적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불안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직장인들이 왜 일요일 밤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할까요? 당장 다음 주에 무슨 일이 터질지, 1년 뒤에 내 자리가 보존될지, 10년 뒤에 뭐 먹고 살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본능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마치 죽음 이후의 삶 같은 거요. 그런데 이렇게 만다라트를 적고 지출 계획을 적어두면 비로소 내 인생의 지도가 생기는 겁니다. 지도가 있다고 해서 길이 안 막히는 건 아니에요. 가다가 돌부리에 걸릴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소나기를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은 구체적인 고민으로 바뀝니다. 아, 나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공포가 이 목표를 이루려면 이번 달에 5만 원을 더 아껴야겠네? 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뀌는 거죠. 제가 적어놓은 것들 좀 보세요. 자기 개발, 회사, 사업, 건강.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하루하루 실천해야 할 작은 습관들의 집합입니다. 여러분도 꼭 제발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빈칸 채우기가 막막할 수 있어요. 80칸을 다 못 채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뇌한테 야, 우리 이제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종이 한 장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표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공유해드렸을 때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아, 다들 마음속으로는 통제하고 싶었구나. 단지 도구가 없었을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안 받으셨다면 오른쪽 상단 링크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도 이 양식 그대로 올해 지출 계획표를 세워보았는데요.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이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축률을 계산해 봤더니 휴, 겨우 50%를 넘을 것 같습니다. 51.42% 보이시나요? 누군가는 A 자산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면서 70%, 80%는 해야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월급쟁이입니다. 월세 나가죠. 식비 올랐죠. 경조사비 무시 못하죠. 50%라는 숫자도 사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친구 한 번 덜 만나야 하고 배달 음식 시킬 거 집밥 해 먹어야 가능한 숫자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베이스 캠프거든요. 이 51%를 바닥으로 깔고 중간중간마다 부업을 하든 추가 수입이 들어오든 보너스를 받든 그런 변동 수입이 생길 때마다 그 돈을 홀라당 써버리는 게 아니라 저축률을 끌어올리는 연료로 쓸 겁니다. 여러분,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건 나를 옥죄는 감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새나가는 구멍을 막아서 그 압력으로 내 자산을 쏘아 올릴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니 월급이 뻔한데 계획 세운다고 돈이 늘어나냐? 라고 하시는데요. 네,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기록하는 순간 인지하게 되고 인지하는 순간 통제가 시작되거든요. 내가 편의점에서 무심코 사먹는 커피, 택시비, OTT 구독료 이런 게 기록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지만 기록하는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이번 달 저축 목표가 50%인데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기록을 안 하는 게 실패지 목표를 못 채운 건 실패가 아닙니다. 수정하면 되니까요. 우리 1년 동안 이 표를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같이 써봅시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모아야 할까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축을 해야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벤츠를 뽑고 명품을 두를 수 있는 힘? 아니요. 그런 겁먹던 힘 말고요. 진짜 인생을 지탱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부모님이 편찮으십니다. 수술비가 필요하고 간병비가 필요해요. 이때 통장에 잔고가 넉넉한 사람은 슬픔은 있을지언정 비참함은 없습니다. 부모님께 가장 좋은 치료를 받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저축에서 나옵니다. 또 내가 갑자기 아파서 회사를 쉬어야 할 때 당장 다음 달 카드값 걱정 때문에 링거 꽂고 출근하는 게 아니라 나 3개월만 쉴게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 이것도 저축한 돈에서 나옵니다. 정말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한대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데 내 주머니가 비어있으면 축의금 30만 원이 아까워서 결혼식장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친구의 행복을 돈 때문에 온전히 축하해주지 못하는 내 모습 너무 초라하잖아요. 저축을 해두면 친구에게 기꺼이 축의금을 내고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거나 집에 물이 새거나 하는 인생의 돌발 이벤트들이 생겼을 때 저축은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가끔 유튜브 쇼츠나 SNS 보면 욜로 해라, 젊을 때 즐겨라, 티끌 모아, 티끌이다, 늙으면 놀러 다니지도 못한다, 젊을 때 놀아야 한다, 이런 말들 하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쓸데없는 꾸준함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낀 5,000원, 오늘 걸어서 출근하며 아낀 버스비, 도시락 싸서 아낀 점심값,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선가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영어로 everything count라고 하죠. 모든 것은 카운트됩니다.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거나 재테크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첫 1년은 무조건 모으는 것에만 미친 듯이 집중해보세요. 왜 1년이냐고요? 습관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껴야지 하는 거랑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서 아끼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1년 동안 사계절을 겪으면서 내 적정 저축률이 얼마인지, 내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만큼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 없이 남들 따라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기웃거리면 백전백패입니다. 내 기초 체력도 모르면서 마라톤 뛰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는 돈을 모으면서 머리로는 치열하게 투자 공부 불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경매든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주식만 이제 좀 알겠다 수준이지 부동산, 경매 쪽은 완전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공부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뭐 통달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 이거 공부했는데 좋더라, 같이 보자, 이런 느낌인 거 아시죠? 우리 같이 공부해서 1년 뒤에 모인 종잣돈을 어디에 쏠지 준비된 사수가 되어봅시다. 여러분 다들 등산 한 번쯤은 해보셨죠? 저는 재테크가 등산이랑 정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정상으로 가는 길이 하나뿐인가요? 아니죠. 완만하게 돌아가는 둘레길도 있고 가파르지만 빠른 암벽 코스도 있고 계곡을 따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재테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야 해, 무조건 강남 아파트를 사야 해, 아니야, 비트코인이 답이야. 세상 사람들은 자꾸 정답이 하나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자기 길이 아니면 틀렸다고 손가락질하죠. 하지만 정해져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향, 환경, 자금 사정에 맞는 자신만의 길이 다 따로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길을 잃어서 헤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정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갈 수는 있어도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포기하고 하산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저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전부 달라도 방향만 같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고 뒤통수를 맞은 듯이 감명받았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없다. 모두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우리는 다들 남들은 완벽한 어른이고 나만 실수투성이 어린애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부장님도 사장님도 웨런 버핏도 다들 흔들리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섣불리 인생 조언을 한다면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들어보고 좋은 건 감사합니다 하고 챙기면 되고, 좀 별로다 싶으면 웃으면서 앞에서는 그렇군요, 맞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안 하면 그만입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그 사람과 저와의 인생 방향이 등산로 코스가 조금 다른 것 뿐이니까요. 저 사람은 암벽 등반 좋아하나 보지, 나는 둘레길로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제가 너무 감성에 젖어서 말이 길어졌네요. 다시 이성적인 자산 연구소 모드로 돌아와서 영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봐주세요. 도미노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도미노는 자신보다 1.5배, 즉 50% 정도 더 크고 무거운 물체를 뒤로 넘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엔 손가락만 한 5mm짜리 아주 작은 도미노로 시작합니다. 톡 치면 쓰러지죠. 그런데 이게 계속 커지면서 18번째 도미노가 되면 피사의 사탑을 무너뜨릴 수 있고, 23번째에는 에펠탑을, 28번째에 도달하면 무려 인류가 만든 최고의 높이 중 하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지금 모으고 있는 한 달 100만원, 200만원, 이게 지금은 5mm짜리 도미노처럼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모아서 언제 집 사냐 싶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돈을 모아야 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이 작은 도미노를 쓰러뜨려야 나중에 10억, 20억, 100억이라는 거대한 빌딩 같은 목표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밀려고 하니까 꿈쩍도 안 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오른쪽 사진은 워런 버핏이 말해서 너무나 유명해진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눈덩이를 만들 때 제일 힘든 게 언제인지 아세요? 맨 처음 주먹만한 눈 뭉치를 만들 때입니다. 손시럽고 잘 뭉쳐지지도 않고 굴려봤자 눈이 잘 안 붙어요. 하지만 1년 동안 꾹 참고 단단하게 뭉쳐서 저기 꼭대기에서 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커집니다. 중력과 가속도가 붙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짠테크 지출 통제는 저 꼭대기까지 무거운 눈 뭉치를 들고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힘들죠. 땀나죠. 하지만 정상에 올려놓고 굴리기만 하면 나중에는 더 큰 돈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자, 이제 감성 빼고 팩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직접 긁어온 자료입니다. 예금은행 수신금리, 즉 우리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는 이자의 지난 20여 년간의 추이입니다. 들쭉날쭉하지만 평균을 내보면 대략 3.1% 정도가 나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옛날엔 7%도 줬네 싶기도 하고, 요즘 3에서 4% 주면 많이 주는 거구나 싶기도 하죠. 중요한 건 은행 예금은 우리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막이지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려주는 무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3%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초 체력이 되어줄 거거든요. 앞에서 본 평균치 3.1%에서 소수점 떼고 딱 3%로만 계산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왼쪽부터 매월 100만원, 가운데 200만원, 오른쪽 300만원씩 저축했을 때입니다. 기간은 10년입니다. 매월 100만원씩 10년 모으면 원금은 1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3% 복리로 굴리면 이자가 붙어서 약 1억 4천만원이 됩니다. 300만원씩 모으면 원금 3억 6천만원이 4억 2천만원이 됩니다. 에게에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자가 고작 몇 천만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원금이 깡패라고 모으는 금액이 커질수록 붙는 이자의 절대적인 크기도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 수익률이라도 시드머니가 크면 의미 있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종잣돈 모으기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 조금 욕심을 내볼까요? 이것을 미국 나스닥 지수의 지난 수십 년간의 평균인 수익률 10%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10년입니다. 100만원씩 모았을 때 아까 3%일 때는 1억 4천이었죠. 10%가 되면 2억 100만원이 됩니다. 300만원씩 모으면요, 6억 원이 넘습니다. 원금은 3억 6천인데 이자가 거의 원금만큼 붙어서 6억이 된 겁니다. 수익률이 3%에서 10%로 3배 조금 넘게 올랐는데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훨씬 더 가파릅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고, 우리가 왜 주식 공부, ETF 공부를 해서 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의 숫자입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형님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평균 수익률이 13%에서 19%입니다. 16%로 계산하여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원씩 모으면 10년 뒤에 2억 7천만원, 300만원씩 모으면 8억 3천만원입니다. 원금 3억 6천이 8억 3천이 됐어요. 5억이 공짜로 생긴 겁니다. 제가 이 수익금 계산기를 단계별로 보여드린 이유가 뭘까요? 야, 투자하면 대박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마저도 저축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영원에다가 16%를 곱해봤자 영원입니다. 영원의 100% 수익 나도 영원이에요. 하지만 내가 힘들지 않는 선에서, 아니 조금 힘들더라도 최대한으로 저축해서 시드머니를 키워놓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시간과 수익률의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걸 숫자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사진만 보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넣는 원금의 크기에 따라서 수익금 자체가 차원이 다르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1년차 때 미친듯이 모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기 들어와서 제 영상 보는 이유가 뭘까요? 심심해서? 아니죠. 잘 살려고 보는 거잖아요. 돈 걱정 없이 내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들었던 말 중에 뒤통수를 딱 때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더 소중히 써야 한다. 왜냐? 월급으로 받은 돈은 여러분의 한 달 생명력을 갈아 넣은 결과물이다. 그 결과물을 야금야금 의미 없게 써버리는 건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다. 젊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맞바꾼 결과물을 함부로 쓰는 것이다. 어떠신가요? 듣고 마음속에 뭔가 묵직한 울림이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오른쪽 짜장면 가격 그래프를 보세요. 1960년에 15원 하던 게 2010년에 4,500원, 지금 2020년에는 얼마죠? 거의 8에서 9,000원 하죠. 우리의 월급이 오르는 속도가 빠를까요? 짜장면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빠를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월급 5%에서 10% 인상돼 물가 상승률 자산 가격 상승 싸움에서 월급은 늘 패배합니다. 내가 아무리 회사에서 일을 잘해서 연봉을 올려도 자본주의 시스템상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힘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겨야만 합니다.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꿔서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게 만들어야 내 구매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짜장면 가격이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빨리 자산을 불려야 합니다. 그게 미래에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복리 계산기에서 봤듯이 시간과 수익률이 만나면 자산은 폭발합니다. 하지만 그 폭발의 재료인 화약, 즉 종잣돈은 지금 여러분의 절약으로 만들어집니다. 셋째, 63빌딩을 무너뜨릴 거대한 부도 시작은 5밀리짜리 작은 도미노, 즉 오늘 아낀 만원 한 장입니다. 넷째, 돈을 모으는 것은 궁상맞은 절약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사는 과정입니다. 제발 돈 아낀다고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미래의 자유를 할부로 사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멋진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의 인내는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하기 위한 필수 퀘스트입니다. 이 퀘스트 깨고 나면 보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저축을 하지 않는, 혹은 하고 싶지만 자꾸 무너지는 여러분들을 위해 조금 강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동기부여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가계부 앱을 켜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같이 부자되자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고 같이 부자가 되는 동료이고 싶습니다. 월급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도 긴데 여기까지 봐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